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뒤로 점차적으로 밀리면서 2050선까지 장중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보 상태를 시현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시현하면서 벌써 연중 최고치를 또 한 번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의 수급이 비어 있었습니다. 방향을 재탐색하는 모습이었고 기관은 꾸준히 매물 출회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시현하면서 7년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앞서 살펴봤다시피 셀트리온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코스닥이 더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지속적으로 시황 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세일 가능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만간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안에 한번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에 수급이 쏠릴 만한 요인이 적다라는 부분들이고 그게 어제 시장에서도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도 나타나지만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코스닥 쪽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수급 논리상 어쨌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동시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 기관 특히나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선물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현대차그룹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두 그룹 자체의 기업들 주가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어차피 수익률 게임은 기관 쪽에서 나타나기 마련인데 기관 쪽이 정유, 화학 그리고 건설, 건자재 쪽에서는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어제장이 움직인 것도 결국 이제 화학이랑 그다음에 정유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났고 거기에 이제 1분기에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던 증권주가 다시 한번 기관들이 그동안 사놓고 팔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땡기면은 자기들이 먼저 포트에 담아놨던 업종을 먼저 땡길 수밖에 없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 건설 그리고 화학 이쪽 섹터에서 계속 트레이딩 내지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가 계속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주도 업종 보면은 사실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제약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 정도가 될 텐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주였다가 최근에 이제 코스맥스로 바뀌면서 그 업종 내에서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적 시즌 전까지는 저는 어쨌든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아마 대기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이랑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상으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한미약품이랑 셀트리온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기가 그쪽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하반기까지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나 아니면 DNF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물론 기는 하지만 이 주도 업종 섹터가 돌아가면서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정유, 화학의 견고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증권과 건설 중심으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는 주도주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면서 매수 대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닥 시장으로 매일 좀 더 집중될 것으로 파악하시나요? 단기간에 그럴 수 있겠죠.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으니까요. 코스닥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동반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기대감,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리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코스닥 종목의 랠리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부 집단화된 개인에 의한 종목 랠리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다음 주 구간이라든지 언제든지 미련 없이 손 털고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스닥 시장은 화무 11홍이라는 얘기가 꽃이 붉어봐야 10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중에 한 7, 8일 정도는 지나서 이제 거의 9일까지 온 거 아닌가 싶어서 코스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종목 일부를 제외한다면
되도록이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주도주들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높습니다. 미리 좀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고 아직까지 관망세가 짙은 것이 금통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것은 확실한데 아직까지 시장 전문가들은 동결에 좀 더 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뭐 몇 명의 위원이 동결과 인하에 또 표를 던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뚜껑을 열기 전까지 증권주도 계속 좋은 흐름 보여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움직임 자체가 금리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올해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뭐 마지막 금리 인하일 것이기 때문에 증권주가 뭐 금리 인하 때문에 어제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코스닥 시장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래대금이 감소하지 않고 어쨌든 꾸준한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2분기 실적도 뭐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대감이 유효하다. 아마 그런 흐름에서 뭐 수급이 좀 더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탑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권주는 딱 두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메리츠증권증권이랑 키움증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메리츠증권증권으로 최근에 다시 한번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증권주에서 이제 작은 증권사 말고 상위 한 6개, 7개 뭐 이 안에서 유일하게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메리츠증권증권 꾸준하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ROE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종금 라이센스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탑픽은 뭐 지속적으로 메리츠증권증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보다는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파악을 하면서 증권주들 강세가 시현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증권주들뿐만 아니라 앞서도 살펴봤었던 화학 정유업종 견고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펙에서도 산유량을 유지하겠다라고 평가를 내놓으면서 또 한 번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들이 계속 포트에 담아놓고 있고 그거를 바깥으로 네. 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관들이 땡길 업종이 그 세 업종 중에서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유가가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 꾸준하게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은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유효하고 결국엔 수급 논리상 기관들이 담았던 종목을 다시 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조정 시에는 어쨌든 매수의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정유화학 주도업종 이슈 다룰 때마다 지속적으로 탑픽은 계속 같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정유는 뭐 SK이노베이션이고 그다음에 화학은 롯데케미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대한유화도 상당히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관의 꾸준한 매수 유입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 SK이노베이션과 롯데케미칼, 대한유화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정유 화학주들 일단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을 또 한번 확인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실적 피크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 업종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원래 네. 이제 2분기, 3분기가 실적 피크가 오고 그 뒤로 가면서 떨어지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러면 뭐 주가의 피크도 당연히 2분기 내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의 기관 투자자들은 워낙 뭐 살 종목이 없고 수익률 낼 종목이 없으니까 한쪽으로 쏠려가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몰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들 업종에 대해서 또 성적표를 좀 확인해 보자. 팔 필요는 없지만 성적표를 확인하고 성적표가 좋지 않을 경우 가차없이 버리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성적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갈 종목들은 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트렌드 자체가 그냥 1분기 실적이 좋았고 거기에 성장 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수급이 유효하게 받쳐주는 종목들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지난 시간에 오로라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뭐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좋았었던 이제 3위각기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분기 실적 일단 양호했고요. 그다음에 성장의 관점에서는 중국 스토리가 유효하고 그다음에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관 쪽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어서 3위각기 뭐 투자 유망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위 악기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